커피를 시작하면 처음엔 아무 원두나 사서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이게 친구 집에 갔다가 커피를 한 잔 얻어 먹었는데 맛있어, 달라. 또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시켜 먹었는데 내가 내린 커피랑 수준이 다른 맛있는 향이 나. 그럼 이때부터 맛있는 커피를 찾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커피는 어딜 가야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 가서는 어떤 원두를 골라와야 되는지, 그리고 양은 얼마나 사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흔히 우리가 원두를 살 수 있는 곳은 크게 4곳 정도가 있거든요.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카페, 로스터리 샵, 온라인 샵. 일단 대형마트는 원두를 좀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오, 가격 싼 거 봐. 이게 제일 싸네. 19,980원 1.1kg. 참고로 마트에 가는 길에 커피를 사오면 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리스팅 엄청 크게 하네. 커피 리브레, 여기도 유명한 브랜드야. 네. 그리고 대중적인 커피를 가져다가 팔기 때문에 누구나 먹을 만한 커피를 팝니다. 초콜릿, 견과류, 풍부한 향미, 높은 바디감, 중강배전. 네. 거의 다 중강배전이야 여기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특별한 커피를 찾기에는 적합한 곳은 아니에요. 친구 집에서 맛봤던 그 임팩트 있는 커피 맛, 그건 여기서 찾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스팅 날짜도 꽤 오래된 원두를 팔기 때문에 맛이 베스트 상태가 지나버린 애들도 많습니다. 아, 얘네들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야? 난 얘네들 유통기한 찾는 게 너무 어려워. 아, 이건가? 이거네 이거. 2023년 7월 2일까지 언제 볶았는지는 나와 있지도 않아. 일단 여긴 패스. 프랜차이즈 카페는 여기저기 엄청 많죠. 그래서 일부러 원두를 사러 어딜 찾아가야 한다거나 크게 시간을 낼 필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 프랜차이즈 샵들이 스페셜티 커피를 취급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맛도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이렇게 탄맛이 나는 원두들을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를 잡아버린 건지 좀 과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마트랑 비교를 했을 때 원두는 좀 더 신선한 편이고요. 어느 정도 교육이 되어 있는 바리스타들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두 특징 정도는 추천을 받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 스페셜한 커피를 만나기에는 적합한 곳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들은 원두 판매보다는 음료 판매에 좀 더 집중을 하기도 하고 블렌딩 위주의 원두들을 판매하는 곳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싱글 원두나 커피 평점이 높은 스페셜티 커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구입처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로스터리 카페입니다. 너무 좋아요. 커피를 찐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가셔야죠. 아마 맛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미 자주 방문하는 로스터리 샵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원두 품질이 너무 좋고요. 로스팅 날짜도 좋고 싱글부터 블렌딩까지 원두 종류도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대신 원두 가격은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재료, 그러니까 생두를 비싼 걸 가져다 쓰기도 하고요. 양도 소량씩만 주문해다가 쓰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거의 간의 수공업 형태로 원두도 볶고 포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인건비나 월세 등 각종 비용들이 원두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 취향에 맞는 원두를 구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여기로 가셔야죠. 자, 로스터리 샵 100% 활용법 3가지 투척합니다. 첫 번째, 일단 카페에 가셔서 취향을 이야기하시고요. 커피부터 한 잔 마셔보셔야 됩니다. 저는 산미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꽃향기 위주의 커피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낮에는 제가 좀 진한 커피를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저녁이니까 좀 가볍게 마실 만한 원두를 좀 추천받고 싶은데, 그리고 그 커피가 마음에 든다. 그럼 그냥 바로 사세요. 가 아니고 이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좋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라이트 로스팅 위주로 하고 있는 로스터리 샵이에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산미는 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산미 있는 걸 평소에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이제 때에 따라서 다른데 네. 이게 먹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단맛이랑 산미가 같이 많이 느껴지면 상대적으로 산미가 좀 적게 느껴져요.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파나마 같은 뒤에 밀크 초콜릿 같은 뉘앙스가 뒤에 후미에서 올라오면 네. 산미가 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져서 네, 데일리 네, 네. 커피로 드시기엔 좀 편안하고요. 커피 맛의 특징이나 로스터의 철학까지 신이 나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추출 레시피도 얻어오실 수 있고요. 근데 설명을 못한다, 불친절하다, 좀 귀찮아한다, 그럼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다시는 저 집에 가지마 라고 욕을 퍼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한테 전화해서 다시는 저 집에 가지마 라고 또 욕을 퍼부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유명한 집인데 내가 커피 맛을 봤더니 좀 아쉽다.
그럼 오늘 먹은 커피를 기록을 해두세요. 오늘 파나마 게이샤를 먹었는데 난 신맛이 약간만 줄었으면 좋겠다. 아니 좀 더 고소한 맛이나 진한 맛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리고 다음번에 가서 지난번에 맛봤던 원두의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하고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드는 원두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바리스타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들면 그 원두를 사오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로스터리샵 활용법. 마음에 드는 원두를 샀는데 판매하는 곳이 너무 멀다. 그럼 그냥 전화 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원두를 대시고 주문을 하는 거죠. 다른 커피를 추천받아보는 것도 재밌을 거고요. 고소한 맛 나고 약간 카라멜리한 맛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 추천. 이전에 드셨던 원두 중에 네. 가장 좋다고 느끼셨던 커피는 어떤 커피일까요? 그게 이제 콜롬비아 커피였거든요. 네네.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콜롬비아 스프리모는 약간의 산미는 있습니다, 고객님. 산미가 약간 있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혹시 바디가 좀 묵직한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클린하게 딱 떨어지는 커피가 좋으신가요? 조금 진한 걸 좋아하긴 해요. 블렌드 중에서는 네. 제가 오로시 블렌드 추천드리고 싶고요. 싱글 원두로 하나 추천해드리자면 네. 인도네시아 만델링 드시는 게 더 맞겠네요. 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런 데서 사야 돼요. 똑 부러지시잖아요. 아, 주문할 때 내 연락처랑 주소를 기록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다음 주문할 때 엄청 수월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커피 고수를 하면 여기서 커피를 가장 많이 구입을 하실 겁니다. 온라인샵입니다. 여기에는 막 먹기 좋은 값싼 원두들도 널려 있고요. 기가 막히게 로스팅을 잘하는 카페들의 원두들도 대부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격도 전체적으로 좀 싼 편이고요. 좀 더 대량으로 생두를 구입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적인 비용이나 원두에 그런 거품들이 안 붙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원두도 진짜 최고로 신선합니다. 온라인 샵들은 보통 미리 안 볶거든요. 그 전날이나 또는 당일날 볶자마자 배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원두 택배를 받자마자 바로 내려 먹으면 이 커피 맛이 밍밍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밀폐를 잘 해뒀다가 한 3, 4일 정도 그렇게 내려 먹어야 개성이 확 올라온 커피 맛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이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원두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된 분들은 약간 도박장 같은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을 스스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취향에 맞는 원두를 고르는 눈까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상세 페이지를 살펴보면 설명이 엄청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많은 설명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 설명하는 방식이 너무 어렵다는 거,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원두의 산지, 품종, 그리고 맛의 특징 같은 것들이 쭉 적혀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초보들이 보기에 이게 맛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용어들이 어려워요. 그리고 진짜 최악은 파는 사람들도 느껴지지 않는 맛들을 막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생두 판매처들이 적어 놓은 대로 그대로 베껴서 적어 놓은 것들인데 이게 진짜 코미디인 거죠. 자, 원두의 특징은 대충 추출해서 내려 먹어도 그게 느껴질 정도가 되어야 원두의 주요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걸 배울 게 아니라 판매처들이 좀 더 쉽게 바꿔줘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서 살지가 정해지면 우리는 어떤 원두를 사야 할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원두 추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원두를 구입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목적에 따라 추출 원두가 달라지거든요. 맛적인 부분을 신경 안 쓴다, 카페인 보충용이다, 물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마신다, 이런 분들은 마트나 온라인샵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걸 사시거나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브라질 중강배전 블렌딩으로 사시면 실패가 거의 없을 겁니다. 건강에 신경을 쓰신다, 그럼 너무 강배전인 커피는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까매가지고 기름기 잘 흐르는 애들 있죠, 바퀴벌레처럼. 이런 건 뭐 커피에 좋다는 폴리페놀은 거의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고요. 그냥 니코틴 빠진 담뱃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 걸려요, 암. 그리고 신선한 원두는 오늘 볶은 원두다, 10일 된 원두다, 이런 로스팅 데이트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해콩을 안 쓰고 1년, 2년 지난 생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생두의 가공 방식이나 보관 방법에 따라서 신선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저같이 건강에 신경을 쓰는 철학을 가진 로스터리 샵에서 원두를 구입하는 게 멈춰! 맛있는 원두를 찾는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커피는 취향입니다.
커피 평점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비싼 커피라고 하더라도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맛없는 커피란 뜻이에요. 내 취향을 제대로 아는 게 관건인데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겠죠. 그리고 그 취향에 맞는 원두를 고를 줄 아는 거. 제 경험상 고객들한테 어떤 커피를 좋아하세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랑 맛이 착 감기는, 걸리는 느낌이 없는 이런 모호한 답변들을 막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정말 원두 추천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대중적인 커피를 권하긴 하는데 통상적인 커피 용어들을 배워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추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커피 용어도 배우고 막 공부를 해야 한다. 물론 누구한테는 재밌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진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본인 취향에 맞는 커피를 쉽게 고를 수 있는, 그리고 추천하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만 확인하고 원두를 구입하셔도 엉뚱한 원두를 사서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보시면 원두에서 맛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맛들, 과일향, 꽃향, 카라멜리, 견과류, 스모키, 다크 초콜릿, 이렇게 6가지로 분류를 해뒀고요. 그리고 저런 맛들을 내는 산지별 원두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전도는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맛하고 쓴맛 정도만 참고를 하셔서 원두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원두를 구입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요즘 케냐 커피가 복불복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케냐 대용으로 에티오피아 중배전하고 과테말라 강배전을 1대1로 블렌딩을 해서 마시거든요. 이렇게 한번 내려 먹어보세요. 케냐보다 괜찮은 케냐 맛이 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3가지 정도의 표를 더 준비를 했는데 커피 메뉴별 추천 원두, 디저트별 어울리는 커피 원두, 시간대별 추천 원두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를 만들었거든요. 저 잘했죠? 이 표들은 제가 영상 말미에 첨부를 해둘 테니까 원두 구입 전에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꽤나 될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원두량은 얼마나 사야 하냐면요. 자, 일반적으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들어가는 원두의 양이 20g 정도 들어가거든요. 좀 더 쓰는 사람들도 있고 좀 적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내가 매일 한 잔씩 마신다. 그럼 200g을 사면 혼자서는 10일, 두 분이 드시면 5일이면 바닥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원두가 있으면 그냥 500g을 사세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이러면 혼자서는 25일, 둘이서 마시면 한 12일에서 13일 정도는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걱정을 하는 부분이 빨리 소비를 못해서 버리는 원두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이런 겨울철엔 보관만 잘 해두시면 거의 2달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만든 보관법 영상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꽤나 될 겁니다. 저는 원두의 특징만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100g이 아니라 200g을 추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특징이라는 게 매일 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하는 좋은 맛들의 스펙트럼을 온전히 즐기려면 최소 10번 정도는 맛을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분쇄도도 조정해보고 물온도도 바꿔가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봐야 하는 거고요. 완전 고수라면 난 완전 고수는 아닌 건가? 마지막으로 한 달에 3kg 이상은 소비를 한다, 이러면 카페 납품용 원두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훨씬 싸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할게요. 내 입맛에 꼭 맞는 원두를 고르기엔 로스터리 샵이 가장 좋다.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온라인 샵에 그냥 커피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원두 구입은 매일 한 잔 이상이면 200g 이상,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럼 그냥 500g으로 사세요. 영상 끝에 첨부되어 있는 표들은 여러분들이 원두를 구입하는데 요긴하게 사용을 하시고요. 이단 커피보다 당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커피 디자이너 제이비였습니다. 안녕!